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참으로 좀 비참한 현실이 보도가 나왔어요. 4050, 40대, 50대들이 알바띠로 나온다. 지원자 1년 새 2, 3배 폭증,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트리플 충격에 구직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년층들이 지금 경제 불황에 직장에서 조기에 퇴출당하고 한참 직장에서 소득이 제일 높고 평생 일해서 안정적인 위치에 가 있어야 될 50대, 40대가 직장에서 퇴출되어 알바 시장으로 노는데 전체 연령대의 구직 증가율의 8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르바이트 지원 증가율은 47.3%고 50대의 아르바이트 지원 증가율은 100%, 40대는 295%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떨어졌는데 한때는 393%, 작년 3분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수지만은 직장이 있는데 임금은 사실상 줄어들고 지출은 느니까 감당이 되지 않아서, 즉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또 저녁 시간에 투잡을 뛰려는 구직 수요도 많다는 거예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여성이요, 대학생과 재수생 자녀의 학비 부담이 늘어나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알바에서 제일 많은 게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관련, 또 대리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결국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니케이 지수가 일본에 20개월 만에 3만 돌파, 꿈틀대는 일경제회에서 일본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난립니다. 물론 저것도 반짝인데, 근데 한국은 40, 50대, 한참 일해야 될 40, 50대가 알바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삼성전자 평택 파운드리 신공장 설비 투자 속도 조절, 시황이 불투명해서 P3 파운드리 라인 설비 투자를 늦추고 올해 4분기 예정된 첫 제품 양산을 내년으로 미루고, 최근 주요 IT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늦어지고 반도체 수요 부진의 골이 깊어지니 삼성전자가 보수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P3라 부르는 평택 3공장은 작년 5월에 이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들러봤던 반도체 라인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시장 수요 침체 속에 선두 TSMC 대만 회사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투자 공세에 나설 거라고 봤는데, 이 TSMC가 숨고르기, 즉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요, 반도체가 조만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삼성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연착륙을 주장하니까 급해진 관계 부처가 해법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 대출을 검토한다. 갭 투기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고민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맞지요. 부동산 연착륙하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부동산이 연착륙하라 말은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역전세, 깡통전세 등 지금 전세 가격이 한참 부동산 폭등일 때 같이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전세가 쭉 빠지니까 전세금을 못 내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전세 끼고 고작 1억, 2억 이런 식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데,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 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지금 있는 각종 이 대출 제한을 갖다가 해제하고 이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대출을 해주는 게 옳은 것이냐?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동산 PF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부동산 연착륙해라라고 황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관련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내려주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데, 부동산 투기꾼까지도 연착륙 막는다고 대출해줘야 되냐, 전세금 반환하게 대출해줘야 되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사 DSR을 풀어주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해법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출을 늘려주는 게 해법입니까? 그러다가 정말 앞으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늘어난 가계부채는 다 그냥 부실화 될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TV 홈쇼핑조차도 안 되고 골프장도 안 되고 룸살롱도 안 되고 요즘 술집도 장사 안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뻔한데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래서 답이 없는 이야기를 밑에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 경제 부진 아래 이 상장사들의 수익이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코스닥 상장사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1분기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 그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58. 이 코스피는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2, 순이익은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을 막론하고 지금 전부 다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에는 참으로 암울하다, 출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 22조가 투자된 해외 부동산들이 리스크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형 이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요, 우리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늘려왔고 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도 굉장히 늘렸지요. 그래서 지금 22조를 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조가 지금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상업용 빌딩들이 속속들이 가격 폭락하고 공실화되면서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자, 이 엄청난 돈들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PF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채무 보증을 포함하면 부동산 PF 잔액이요, 지금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 지금 정권사의 PF 채무 보증도 22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채무 보증이 40조가 훨씬 넘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데도 경제가 문제 없다고 가끔 저한테 망한다 하는데 언제 망하냐? 너거짓만 살만한 모양이구나. 네, 그렇게 물을게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